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서 집안에 들어가서 글은 쓰는데 공공무대에 쓰기는 어떻게 다리도 휘청거리고 그래서 참가가 전화가 왔는데 우리 이강호 연구위원님께서 딱 전화를 하시니까 내가 이거는 좀 거절해가 안 되나 그런 들었고 또 와보니까 도희은 선생 저기 북한 인권 오래 하시고 또 이 박기봉 출판 이봉 출판 사장님이 너무 이분들이 하는구나 이렇게 보고서 거기를 내가 거절 못할 분들을 어떻게 되니까 이런 안도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몇 분을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강연회가 아니라 행사의 한 토막이기 때문에 좀 짧게 그러나 그래서 횡설수설 안 하려고 이렇게 좀 적어왔으니까 말씀드리면서 이걸 좀 이렇게 들여다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 물론 주사파 극복입니다. 좌익 중에서도 대한민국 헌법에 법률적으로 위배되지 않은 그런 그 민주사회주의 원내정당 그런 그 진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북한 주사파나 마르크스 레닌 극좌 볼시비키 일당 독재 전체주의적 좌파 조지 오웰의 1984가 말한 그런 전체적인 극좌적인 좌파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를 참을 수 있는 좌파가 있는가 하면 우리 헌법이 우리 헌법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전체주의적 극좌가 있다. 이럴 때 우리의 싸움의 대상, 우리의 온 생명을 걸고 투쟁해야 될 과제는 극좌 전체주의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죠.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우리가 다 죽어도 질 수도 있고 우리 자손이 또 이어서 싸울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싸움이지만 저는 그게 우리의 주된 과제죠. 오늘 과제지만 그 이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 미치겠어요. 그 이전에 주사파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파 내부의 정리부터 해야 되는 게 이게 참 한심합니다. 이게 그런 게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막박 뛰어가면 되는 거예요, 전선으로. 근데 이게 사전에 해결해야 될 우파 내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아주 시간이 아깝고 정력이 아깝고 그리고 헌소리 또 한 소리 또 옛날에 헌소리 또 하는 게 귀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선이 있으니까 범우파 내부에 자유진영 내부에 오늘만 해도 우리 법연구해 주신 탐사가 이 지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완전히 그냥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우파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게 이렇게 하자 또 헐 얘기 하니까 그 헐 생각을 하니까 참 한심하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집안이 다 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폭삭 주저앉았는데 벼락을 맞아서 여기서 또 그대로 죽을 수는 없고 우리 애기들 뭐 손자들 자식들 다 있는데 우리가 또 어떻게 수습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우파 내부의 이념적 혼선, 정체성의 혼선 이거부터 정리해야만 우리가 주사파 싸울 수 있지 않겠느냐. 왜 혼선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지금 우리 우파라는 게 뭐냐 할 때 옛날에는 김영삼 노선이고 김대중 노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한동안 난 우파는 뭐냐 이거는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자유주의적 우파다. 그럼 누가 대표하냐? 김영삼, 김대중이다.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건데 이 양반들 다 자꾸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친이계냐 친박파냐 친박파냐 이겁니다. 근데 그것도 다 같습니다. 이명박 정권도 갖고 박근혜 정권도 저걸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의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 뒤끝이 아직 남아있는 게 문제가 이거예요. 우선 어떤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국민의힘은 완전히 친이계가 장악한 거다.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죠. 시대착오적인 거지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둘째, 친박은 그럼 거의 다 이제 없어졌다고 저는 봅니다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남아있더라고요. 친박계 뭐냐면은 박근혜의 저의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박근혜보다도 더 친박이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존중합니다. 나 박근혜 아니면 안 되겠어. 존중하죠. 하는데 어떤 때는 박근혜 씨도 담당 못할 정도로 너무 친박이에요. 그냥 박근혜 씨가 이
평소를 나서면서 옆도 쳐다보지 않고 싹 온 거에는 뭘 기진맥진해서 몸이 아파서 아유 그냥 정신적으로도 필요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너 나를 그렇게 지지하고 박수치고 해주면 고마운데 그래도 내 마음을 다 못 읽어 하는 측면은 있으라고 봐요. 그렇지 않고 왜 그렇게 냉정합니까? 지금은 이 박스 같은 것도 집안에 있는 거 그것도 전부 치우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사 귀찮은 거죠. 귀찮을 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열렬히 나를 지지하는 건 고마운데 내 마음을 제대로 읽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느끼게 그겁니다. 박근혜 씨가 나와서 윤석열 씨하고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찾아가는데 맞아준 게 마지못해가 아니라 거절한 게 아니라 정중하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박근혜 씨가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만났다는 거는 두 사람들을 좀 어색하게 만든 것 같아요. 두 종류를. 첫째 종류는 친이계 사람들 좀 어색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열렬한 친박파분을 조금 실망시켰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은 박근혜 우리 그룹을 잡아놓은 사람들인데 난 죽어도 윤석열 지지 못하겠어. 나는 물론 좌파 정권의 종신을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씨 잡아간 윤석열 씨나 지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 존중할 만하죠. 오죽하면 그러시겠어요. 한이 맺혔지. 그러나 박근혜 씨는 그래도 다 어떻게 맞아줬어요. 근데 그때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 그런 분들이 그런 생각도 제가 이제 유추를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친이계와 친박계가 아직도 남아있고 친박계는 그런 관성의 법칙으로 남아있고 고집이죠 일종의 신념이고 친이계는 실제적으로 힘을 행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누굽니까? 유승민, 김무성, 하태경 또 권성동, 조형다 이 친이계 아닙니까? 그런 세력이 국민의힘을 장악을 하고 또 친이계의 노선이라는 게 뭐냐면 중도 실용주의입니다. 나는 그 중도라는 말과 실용의 말을 배척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야 중도라는 말. 좋은 공자님께서 가르치신 거 아닙니까 중도라는 게. 중용. 그다음에 실용이라는 거 이 프라그마티즘. 공리공담을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유용함을 쓰자.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참다운 중도나 실용주의가 아니라 어설프게 중간파 행세를 하려는 연명주의자들이 그 중도라는 말과 실용이라는 말을 중도 실용이라는 말을 내걸고 자기네들이 정치적인 연명을 도모하는 그런 불순한 동기가 있다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중도 실용주의라는 말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광우병 난동에 두 손을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마이크 앞에서 가지고 나는 어제 저녁에 청와대 저 건너편에서 들리는 뭐라고 그러지 그래서 양희은이의 아침 이슬을 불렀습니다. 앞으로는 중도 실용하고 우리는 우파가 아닙니다. 보수도 아닙니다. 중도 실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 일종의 투항주의예요. 공자님이 가르치신 중도도 아니고 아메리칸 프라그마티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말을 갖다 쓴 거예요, 불가요. 그리고 중도는 중간파가 아닙니다. 이것과 이것의 상술적 중간이 중도가 아니에요. 그런 중도, 사이비 중도는 공자님께서 극도로 경계하신 중도입니다. 그걸 자막의 집중이라고 해요. 공자님 제자 가운데 자막이라는 사람이 중도가 뭐냐고 물으면 매사 이것과 이것의 중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산당과 이 자유당, 자유주의 당이 싸우면 그 중간. 그런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전체주의와 자유 사이에는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건 한상입니다. 네, 그런 중간은 없어요. 중도라는 거는 그때 가장 가장 적절한 게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한다고 중도는 하는 거예요 이미. 그걸로 극우 전체주의나 극좌 전체주의를 배척하니까 중용이죠. 그 자유민주주의가. 그 자유민주주의 테두리 안에서 조금 더 보수적인 것을 하면은 보수당이 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 테두리 안에서 조금 진보적인 걸 하면은 민주적 진보, 데모크라틱 레프트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다른 거지. 전체주의와 자유가 싸울 때도 중간. 아니 6.25 사변 나가지고 다부동 전투에 인민군이 물밀듯이 내려오는데 거기서 중간이 어떤 거예요? 평택까지는 주고 평택
이후는 우리가 가는 게 중간입니까? 그런 거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자유주의와 이 민주사회주의가 싸울 때는 뭐 그런데 자유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운다. 그건 중간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새 우리나라의 그 국힘당을 지배하고 있는 친이계 잔재들이죠. 그 사람들은 아니 그런 중간, 또 일부 언론까지도 그런 중간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연명책입니다. 이놈이 잡아도 살고 이놈이 잡아도 살려니까 그러니까 이놈 편도 조금 드는 척하면서 안 들고 이놈 편도 드는 척하면서 안 들고 이걸 중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옳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그 대결, 전체주의적 극좌와 자유주의가 극좌를 중간이 없다. 목숨 걸고 자유주의 체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조금 우파 조금 좌파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그 기준을 세울 때 요즘에 그 국민의힘의 실권을 잡은 이준석과 권성동, 주호영 둘이 뭐 다른 것 같으면 내가 보면 같습니다. 그들이 국힘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제야에 있는 그 나는 친이계와 친박이야 하면서 너무 배타적으로 조그만 분파를 만들어서 다른 건 그 윤석열은 안 싫어. 윤석열을 안 뽑을래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이 안 뽑으면 누구를 대신 뽑습니까? 이재명이 뽑히면 아니면 기권을 합니까? 뭐 기권하는 것도 다 민주주의적 권리지만 저는 기권을 하느니 또 이재명한테 정권을 주느니 좀 불만이더라도 윤석열을 찍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입장이고 여러분 대충 뭐 그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혁명하고 달라서 덜 나쁜 거를 고르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최상은 없고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덜 나쁜 놈이 차라리 낫다 하는 선택을 하는 게 정치적인 선택이 아닐까. 그렇지 윤석열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 박근혜 잡아놓기 때문에 싫어. 뭐 그건 그 심정은 나도 그래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되는 것보다는 좀 낫잖아요. 이렇게 해서 0.7%로 간신히 턱걸이해서 윤석열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되고 나니까 그래도 내 마음이 좀 풀려. 5년 동안 매일 먹을 줄 모르고 술 먹어야지 안 맞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졸피드라는 수면제 단 먹기 단 닦고 먹기 참이 안 와요. 그렇게 또 술까지, 그 수면제 술까지 먹으면 당신 큰일 난다고.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어디 코로나 픽 쓰러다가 내가 깨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년을 살았는데 근데 0.7%도 이렇게 바뀌니까 술을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대로 잡니다. 요새 잠을 그래도 아침 8시까지 자기도 하고 이것만 해도 우리가 좀 여유를 좀 얻은 거예요. 그 여유에서 이제 여기서 멈추면 더 가야 되는데 마지막 자유주의 레짐 체인지까지 가야죠. 정통 자유주의 체제의 변혁, 체제 개혁, 체제 변혁 바꿔놔야죠. 이게 우린 지금까지 자유라는 개념을 한국 사람들이 잘 몰라요. 유럽 사람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라는 진보적인 사상이 나오자마자 한 200년은 했어야 되는데 불과 몇십 년 만에 뒤에 딴 놈이 쫓아온 거예요. 빨리 나 우리가 돌아갈까요?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정치 사상 중에서 제일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승만 박사 이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상에 내걸긴 했는데 자유민주주의니까 사람들이 자유나 민주주의나 같은 거지 이렇게 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러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대립적인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건 일종의 독재예요. 군중 독재. 여기 촛불혁명 보셔서 아시죠? 그 좌파, 그렇게 우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중 독재로 서고 홍위병처럼 나가는 게 이 민주주의.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막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돼. 자유주의가 너희들 잡아야 돼. 하면서 우리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자유민권, 뭐 기업의 자유, 시장의 자유, 그게 다 자유주의에서 나온 거죠. 민주주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딱 붙여 어디 가지 마! 내 식으로 민주주의에 섬으로써 이런 좋은 세상이 온 겁니다. 해양세력. 근데 그걸 한국 사람들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라는 글을 썼습니다. 근데 많은 독자들이 연락이 와요. 아니 자유주의, 자유하고 민주주의하고 다른 겁니까? 난 지금까지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다른 거네요. 그래서 그만큼 자유주의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 아주 좀 짧습니다.
좌쪽으로 치우친 사람도 자유를 싫어해요. 우쪽으로 치우친 사람도 자유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 문제점이 우리 사회에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로소 윤석열 씨가 과연 얼마나 그걸 몸에 체화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번 취임사와 광복절 기념사에서 중도 실용주의도 아니고 뭐 권위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유라는 말만 그대로 쓰더라고요. 다른 걸 앞에 붙이질 않아요. 무슨적 민주주의, 무슨적 자유가 아니라 그냥 자유주의, 자유 레짐 체인지 하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는 상당히 주목이 가더라고요. 이걸 얼마나 믿어야 할지 그건 모릅니다. 내가 전혀 뭐 점심 한 끼 먹은 적이 없는 분이니까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사실은. 근데 그 스피치, 광복절 기념사나 취임사를 보면은 그건 말이 맞아요. 그건 이승만 박사가 조금 했고, 그러나 박정희 씨나 김영삼, 김대중 씨까지도 전두환 씨 이래 그 자유주의를 내건 적은 없어요. 다 교도적 민주주의, 무슨 뭐 심지어는 이 박정신 들어오자마자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걸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씨도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무슨 민족이라는 거를 붙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좀 물어봤더라고요. 연줄연줄해가지고. 민족 붙이면 이게 자유주의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박정희 씨도 1년 만에 민족적 민주를 버리더라고요. 별수 없이 자유경제를 가더라고. 그러나 그 못다한 꿈을 유신을 통해서 얘가 전체주의 한번 해봐야 내 직성이 풀리겠어. 군사국제 한번 할래. 그런 게 유신이고. 그리고 전두환 씨는 감히 그쪽으로 가지 못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자유주의 정치는 못하고 그냥 간 겁니다. 그리고 민주화를 한 김영삼 씨나 김대중 씨도 사실 야당을 했다 뿐이지 자유주의가 뭔지 압니까 이 양반들이. 그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참 대단한 분들이죠. 큰 일도 해보셨고. 그러나 자유주의가 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양반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이명박 씨는 뭐 중도 실용주의 투항을 해버렸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박근혜 씨도 뭐 뚜렷한 말이 없어요. 심지어는 김종인 씨나 뭐 이런 사람들 들어가지고 경제 민주화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 경제 민주화라는 게 독일 사회민주당에 그런 말은 있긴 있는데 독일 사회민주당에 그런 말을 썼어요. 네, 뭐 데모크라티시에 무슨 뭐 경제 민주화, 그러니까 데모크라티 이코노미 시에 그랬던가 뭐 하여튼 그런 말이 한번 독일 사회민주당이 쓰긴 썼는데 그게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그 독일 사회민주당적인 경제 민주화를 도입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는 거죠.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서 대통령 되자마자 그걸 버리지 않았어요. 네, 김정인과 그 경제 민주화를 버린 거예요. 선거 기간만 써먹은 거죠. 그래 놓고서는 반일 친정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 박 대통령께서. 그래서 막내에 올라가지고 시진핑의 군사 열병을 바라보면서 제3세계 남미에 독재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두커니 그 열병을 구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중에 다 급해지니까 시진핑한테 이 긴급 전화를 온 거예요, 박 대통령이. 그걸 안 받았습니다, 시진핑 이놈이. 한국 좀 우습게 본 거죠. 근데 거기서 입증이 되다시피 이 박근혜 대통령의 반일 친중을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건 좋아요. 비판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 비판 정도에 끝나지 않고 탄핵을 해? 더군다나 좌파가 우르르 모아가지고 3분의 2, 2분의 2 과반수 나가지고 탄핵한다면 말 안 하겠어요. 좌파는 원래 그런 거니까. 아니 우파는 사람들이 넘어가서 62명이 넘어가서 탄핵을 결의해? 그건 좀 곤란하다. 그 선을 넘은 거죠. 요새 이준석이가 선을 넘었다고 그러죠. 그때 그 바른미래당 쪽에 선을 넘은 거예요. 근데 비판만 해야지. 그래서 그래도 탄핵까지는 그 하야라고 그랬어요. 또 일본은 하야도 아니고 그냥 버티고 이 탄핵도 이 우파는 하면 안 돼. 이런 입장이 뭐 있었으면서도 저렇게 강하게 하지 못했어요. 워낙 그 촛불세가 강하고 보수 언론까지 보수 세력까지 상당수 넘어갔기 때문에 박근혜 씨가 오죽하면 그냥 30%, 20%, 10%, 5% 이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뭐 다 겁을 낸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홍위병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중국의 홍위병, 그거 진짜 겪은 중국 지식인들,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들 만나게 됐어요. 혼났다고 합니다. 그 중국인들이 그래요. 자기도 이제 홍위병이라는 이 문화생에 겪었는데, 와, 아니 뭐 설레설레, 얼마나 그 군중공포, 전에 그 보안사 공포, 이 안기부 공포는 저도 볼 만큼 봤어요. 근데 군중의 공포, 광기에 어린 이 군중 폭도, 광우병 그 폭도들의 공포는 지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텔레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밤에 유모차를 끌고 두 젊은 부부가 시청 앞 뭘 갖다 이 횡단보도도 아니게 막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경들이 훅 보니까 그건 내가 본 겁니다. 화면에. 야! 호랑이 불지 마! 그러더라고요, 애기 아빠가. 그게 도대체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순사한테 야단치는 거예요, 이 애비란 놈이. 이게 나라 망한 거죠. 이게 세상에 어떤 민주국가가, 법치국가, 미국이, 유럽이, 독일이, 영국이 순사한테 그렇게 꾸짖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인 줄 아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죠. 그 홍위병들이에요, 그건 홍위병. 그 군중의 공포라는 건 이런 말 수 없이 무서운 겁니다. 그 아마 우리 선배 세대가 6.25 때 겪었을 겁니다. 여기 인민군 딱 들어오니까 마을 공산주의자들이 여기다 완장 두고, 완장 뭐 누가 준 것도 알아. 저희들이 두는 거지. 그래서 죽창 들면서 찔러 죽여서 나왔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마을과 마을의 그 양민학살이라는 거는 관군에 의한 것도 있지만 양쪽에 마을끼리 죽은 거예요. 딱 갈라져가지고 마을 사람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이 특히 전라도 일대에서는 국군이 후퇴를 했어요. 아니 인민군이 후퇴를 했어요. 근데 국군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저쪽 군인은 후퇴를 했는데 이쪽 군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런 공백 상태에서는 마을과 마을이 갈라서 서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게 타락한 민주주의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2000년 전에 타락한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뭐 룰이 된다. 폭민 정치가 된다. 귀족 정치가 타락하면 과부지배 체제가 된다. 올리가르키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또 제왕 군 철인 정치가 타락하면 폭군 정치가 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때는 그 대학생 때 이 말을 듣고 민주주의도 타락하나?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지상에 아주 그냥 천국인 줄 알았는데 민주주의도 타락할 수 있다니?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이상했는데 과연 이 광우병이나 촛불때 보니까 민주주의가 참 타락하더라고. 타락하니까 이건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목루 폭민 정치가 되는 거예요. 폭도 정치죠.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다 겪었으니까 이제는 이명박 이후에 그 중도시정주의, 그래서 또 이미 철지난 개발 독재 시기의 권위주의, 또 이 앞으로 올 수도 있는 극좌 전체주의, 주사파 지배, 마르크스 레닌주의 일당 독재, 이런 건 이제 지긋지긋하다. 우리가 느낄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말 이 자유주의 문명사회에서 이 선진 문명사회의 계몽사상을 이은 이 해양 세력의 일부로서 우리가 확고히 쓰면서 이제는 뭐 세계 민주주의, 자유민주를 우리가 지도하게 됐어요. 지금 뭐 아시아의 민주주의 한 나라, 자유민주주의 한 나라 몇 나라가 됩니까? 일본, 대한민국의 한 지역, 그럼 말레이시아가 조금 그럴까 싶. 뭐 그런 거 없어요. 별로. 인도가 있지만 그 형편만 아닙니까 지금 먹으라게. 이 문명의 세계가 아시아인들 몇 개 안 됩니까? 중국 대륙이 10억, 20억 그 인구가 전부 그냥 시진핑 독재로 갔지. 러시아 푸틴 독재지. 뭐 동남아시아 전부 말이 민주주의 뭐 독재죠 거기는. 그리고 우리는 독재하면서 경제적인 그 메리트도 얻었지만 동남아는 그렇지는 못해요. 독재는 독재대로 하면서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몇 개 한데요. 한국이 이게 뭐 아주 누구나 다 어디 가면 그런 줄 아는데 이게 그 상당히 대단히 우리가 이 자랑할 것도 가지고 있는 나라라. 이 의료 보험만 해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번 병원에 입원하고 나면 알거지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동남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도 이런 직접 민주주의에
갈 수 있으니까 그걸 경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 극주하는 그냥 단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몰려오는데 우리 내부에 이준석이 같은 그런 그냥 막 개탄 그냥 이제 아주 그냥 개탄을 치는 자가 와가지고 그냥 다 내부 부탕질을 하고 또 그나마 이 국민의힘을 잡고 있는 세력은 중도시용주의에서 벗어나지 못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 권성동 조양이 전부 제 정치하지 않습니까? 이런 판이니까 이거 좌익하고 싸움은 둘째 문제고 우파 내부의 이 노선 정립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노선은 난 윤석열 씨가 그런 대로 누구 자문을 얻어서인지 본인 생각인지 순수 정통 자유와 자유주의를 내세우면 난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첫째는 자기 세력이 없어요. 자기 세력이. 이준석 아니면은 권성동 아니면은 그렇지 누가 이게 순수 정통사회주의나 목숨 걸고 싸워서 하는 거 같은 장제원이는 자기 정치하는 친구지 이번에 김무성이 불러나고 보십시오. 딱 보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누구냐 나경원? 물론 나경원 말은 좋은데 좀 약해 보여.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또 사람이 없네. 그래서 그럼 그 공백을 오늘 정도나 이렇게 우리 법령계 판사가 이 개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저 국민의힘과는 안 되겠어. 재창당해야 되겠어. 사람들 좀 가르쳐야 되겠어. 그런 거를 왜 좌익에 해준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일 때 희망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면은 어차피 저 뒤로 물러서고 그런 분들이 하면 안 되는 판에 손 안 대고 코프는 적도 있다. 우파 입장에서. 그렇게 영리용할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45분이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주적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정통 세력이라는 건 결국 사상적으로는 존 로크 영국의 존 로크라든가 경제론 아담 스미스, 존 스튜어트 밀, 또 미국 독립전쟁, 독립혁명을 이끈 그 성자들,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토마스 제퍼슨이나 그 사람 다 이 고전적 자유주의자면 그래도 우리가 아직도 그분들한테 취할 게 있습니다. 또 이 밀턴 프리드먼, 하이에크, 에드먼드 버크 이런 정통의 그 자유주의 사상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현대적인 과제가 있고 그때는 없던 지금 나타난 현대적인 과제가 있고 한국적인 또 과제가 있습니다. 이걸 섞어야 돼요. 그 말하면 요약하면 크게 말해서 참여의 확대. 왜냐면 간접민주주의만 가지고는 엘리트 독재가 되니까 여기가 우파도 우파 나름대로의 참여의 확대를 우리가 좀 해야 되고 지방 민주주의를 한다든가 해서 그다음에 복지도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좌파처럼 퍼주기, 세금 걷어가지고 다 나눠 하는 건 이제 안 됩니다 절대. 그건 망하는 길이고 선별적으로 이 선별적 선택과 집중 하는 위에 이 복지 정책은 우리가 또 좀 섞고 또 이 젠더 문제, 여성의 이 평등에 대한 그 욕구, 욕망, 요구는 또 있는 거예요. 좌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좌파, 레디컬 페미니스트만 여권 평등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도 이거는 임금 격차라든가 특히 이런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인색할 이유가 없습니다. 젠더 문제 이런 것도 해주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성적인 문제 있죠, 이제 동성애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좀 보수적입니다. 근데 더 이상 그 정도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종교, 이슬람교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기독교, 가톨릭 신자, 이 냉담자적인 이런 나이롱 신자,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저는 종교적으로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에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이게 자기네들이 소수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끼리 시작도 쓰고 코란을 지키게 해줘. 그리고 하루에 5번 넥타이 하면서 절만하게 해줘. 이러다가 이게 다수가 되면 너희들도 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참 무서운 게 좀 있어요. 그 전체주의. 네?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한번 보십시오. 무섭지 않습니까? 호메이니, 이rak, 아프가니스탄의 그 여성들 지금 어떻게 당하고 있어요? 나도 못 살죠. 파키스탄 같은 데는 뭐 미연에 말든 명예살인 애비 오빠가 딸을 죽이잖아요. 여기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런 데 대해서 좀 이렇게 주저해지고 하지만 그러나 젠더 문제라든가 이 여성 평등 문제라든가 이 취약 계층에 대한 어떤 그 선택적인 복지 이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섞어서 보존적 자유주의, 정통 자유주의, 계몽 사상의 자유주의와 현대적이고 한국적인 문제의식을 섞어서 우리 나름의 정통 자유주의를 청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뭘 붙이는 자유주의 하지 맙시다. 교도민주주의, 무슨 적 민주주의 이런 말 하지 말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하면 돼요. 그걸 중도도 되고 실용주의 다 됩니다. 굳이 중도 실용을 내갈 필요가 없어요. 그 하면 괜히 헷갈려요. 예리하게 우리가 지적으로 따질 줄 아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이 사는 거기 때문에 헷갈려. 그래 중간만 하면 되나? 이 당과 이 당이 있으면 중간만 가면 게 중도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중도 시정 부르짖는 언론과 정당의 최대의 죄가 뭐냐면 대중을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괜히. 간단한 걸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자유미 얘기하면 돼요. 자유주의. 본격 자유주의. 그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윤석열 나름대로의 자기 스케일이 있어야 돼요. 이왕 국민의힘이 깨진 다음에는 휘어잡으라 이거예요. 근데 국힘당 내에서만은 이게 이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에서 뽑으라 이거예요. 응? JI 투사. 우리 이강호 선수 좋지 않습니까? 네? 이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서울대학에서. 응? 우리가 이제 생각이 좀 다를 적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나 이렇게 그때는 안 믿었대. 내가 뭐라고 짓거리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해야지 뭐 요새 뭐 나보다 더 앞서가는 또 여기 트루스포럼 아실지 모르지만 지금 고려대학에도 있고 뭐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야의 투사들하고 손을 잡아라 이게야. 이 국민의힘을 아예 버리지 못해요. 국민의힘을 오히려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최고회의성이나 당권 경쟁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국민의힘을 만들어 버리시라 이거예요. 여기 투사들이, 제야 투사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돼요. 나경원만 가도 됩니까? 그렇게 해서 총선에서 공천을 우선을 장악해야 됩니다. 공천권을. 응? 지금 이 국힘대가 왜 저 모양이냐? 김용호 공천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2년 전에. 그 아주 문제 있는 사람이야. 나 인사는 별로 없지만 공천을 그렇게 맨 그런 사람들을 뽑아놓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다는 모르지만 저 김대호 씨라든가 차명진 또 이런 사람들이 말 좀 세게 했다고 전부 뭐가지 않아요. 이게 정치를 너무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공천권을 들어가야 되고 공관 위에 그 다음에 그래서 좋은 사람들 뽑아가지고 총선에서 이번에 못 이기면 2년 후에 이게 다 숲으로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체주의 극좌형이 급속도로 진전할 겁니다. 이번에 이제 2년 후에 우리가 의회를 장악하지 못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시진핑 앞서서 땡큐 몰고 올 거예요. 군대가 안 오더라도 정치적인 그 군중 폭도를 동원하고 올 겁니다. 그때 가지고 우리가 후회하지 말고 2년 동안 정신 바짝 차려서 총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일단 이긴 다음에는 그동안에 이게 못된 법률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 좌익이.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주민자치법이 뭔지도 몰라요. 이게 인민위원회법인데 몰라. 아무도 몰라. 국힘당도 모르고 대학 교수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말도 안 해. 그런 거 전부 폐지해야 됩니다. 이게 3분의 2 이상 장악할 수 있다면 이게 한 10개 정도 돼요. 그리고 특정 사태에 대해서 특정 시각에서 기술하지 않으면 잡아간다. 이런 법도 있죠. 특정 1980년대 어마어마한 사태를 인정하자. 그걸 자기네들 식으로 전부 해야지 다른 소리 하면 잡아간다 이거예요. 그게 전체주의 아닙니까? 사상 독재죠. 그럼 전부 폐지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입법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정권 보수정 자유우파 정권을 창출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혹시 조금 이따 또 질문이 있으면 제가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